근데 준규가 그러는 거예요. 자기는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실컷 놀았는데 그때 안 놀았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다고.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제 좀 약간 나와서 중학교 가서 네.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완전 막 이렇게 입시 위주의 네네. 공부를 이제 또 한참 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네. 그때 어땠어요? 사실은 중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그 눈빛에서 읽혔어요. 쟤 또 중학교 가서 적응 못하면 어떡해? 적응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왜냐면 너무 자유롭게 지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. 저도 좀 단단해져서 뭐 중학교 적응 잘 못하면 뭐 어때? 그냥 나와서 또 좋은 기회로 만들면 되지?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마음 편히 먹었거든요. 그래서 뭐 진짜 적응을 잘 못하든 학교를 나와야 되든 한편으로는 다시 나와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단단해지셨네. 네, 살짝 들기도 했었어요. 진짜로. 지금도 여전히 좀 그래요. 지금 학교가 마음에 든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괜찮다. 네가 생각한 학교가 아닐 수도 있다. 되게 목적지향적인 아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는 영재학교에 너무 가고 싶고 근데 사실 그 영재학교 입시라는 게 모든 전 과목에서 다 A가 나와야 되고 뭐 그렇죠. 내신 성적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추천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잘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뭔가 학교를 잘 다녀야지 이런 마음과 이 같은 선상에 영재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잘 다녀보겠어 하는 마음이 이제 같은 선상에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되게 참고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과목들에 이걸 도대체 왜 해? 하는 질문을 하는 아이거든요. 이걸 왜 배워야 돼? 이 교육을 왜 받아야 돼? 이런 아이거든요. 중학교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. 그런데 이거는 이 목적 때문에 사실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. 이 아이한테. 그 체육 수행평가 잘 봐야 된다고 새벽에 친구랑 나가서 막 줄넘기를 하고 신발에 잔디가 이렇게 하얗게 붙어서 온 걸 제가 블로그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저희 아이가 뺀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네. 그전에는 원하는 것만 네. 했으니까. 그런데 아이가 2년 반 중학교 들어가서 보여준 어떤 태도나 모습들은 너무너무 성실했거든요. 되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준규한테 물어봤어요. 너 안 힘드냐고, 힘들지 않냐고, 언제든지 관두라고. 근데 준규가 그러는 거예요. 자기는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실컷 놀았는데 그때 안 놀았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다고. 네. 그때 자기는 정말 여느 아이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기는 정말 이렇게 놀아도 되나? 이렇게 불안할 만큼 놀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늦었다는 생각도 있고 학원에 가보니 학원 친구들은 이미 4년, 5년씩 이미 학원을 다 다닌 아이들이었고 자기는 사실 놀면서 온갖 것들이 되게 특이한 스토리가 돼서 이미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들이 차고 넘치는 상태였거든요. 다 못 쓸 정도로.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. 차라리 좀 놀았던 게 있어서 좀 더 덜 억울하다 그러더라고요. 준규한테는 그 전에 막 몰입하고 재밌게 놀았던 그 기억들이 한켠에 있고 네. 이 기간은 또 큰 목표를 위해서 좀 참아낼 수 있는 힘 이게 생긴 거구나. 네.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되게 운이 좋았다는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사춘기는 친구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.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중학교 환경, 그 다음에 학원이긴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밤낮 없이 숙제하고 공부하는 동료들이 있는 집단?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서로 힘이 돼주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또 학교 친구들하고는 잘 놀기도 하고 사춘기 들어가기 직전에 뭔가 자기 목표를 딱 설정을 해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춘기 때는 약간 본인이 집중할 만한 어떤 대상? 그게 학업이면 참 부모도 좋고 아이도 좋은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되게 헐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충분히 몰입을 하고 뭔가 자존감을 높이고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 같거든요.
지금 요즘엔 어떻게 지내나요? 요즘에요? 네네. 아이는 뭐 학교에서 되게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요. 연락이 잘 없어요. 그냥 연락이 없으면 재밌어서 정신이 없나 보다. 뭐 숙제하느라 정신이 없나 보다. 그냥 그러죠. 그래서 입학식 축사에서 교장 선생님은 일단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옆 학생하고 경쟁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 이유는 옆에 아이하고 너는 다른 아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선발된 거라고. 다른데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에 제가 그냥 내 아이가 남들하고 다르지만 그걸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뭔가 왜 다르면 틀렸다고 하잖아요, 대부분. 네가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야 라고 제가 최대한 이렇게 방어막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려고 했던 걸 제일 첫 번째 얘기하시는 학교라는 사실에 사실은 감동이 왔고 잘 지내겠구나 그냥. 아이들이 우리 그 교육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. 준규가 어린 시절에 엄마와 함께 있었을 때 그 시기를 엄마가 참 잘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엄마들한테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엄마들 이렇게 하시는 게 제 경험상은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조언해 준다면 선생님 말씀처럼 그 부모의 영향력이 아이한테 가는 시기를 저는 제 경험상 봤을 때 초등학교 때 정도까지인 것 같거든요. 예. 내 얘기가 이 아이한테 마음에 가서 닿고 뭔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되게 결정적인 시기인 것 같거든요. 영유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까지 그냥 뭘 하든 나는 네 편이야. 네. 그리고 뭘 하든 난 널 다 이해해. 설령 얘가 뭐 거짓말을 하건 문제를 피우건 말썽을 피우건 엄마를 좀 힘들게 하건 사실은 그 기저에는 얘가 너무 예쁜 마음만 깔려 있으면 애들은 다 아는 것 같거든요. 네. 그 마음을 유지시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. 특히 초등학교 가면 다른 아이들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막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.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너무 공부 하다 보면 결국 아이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책 실컷 보고 좀 자기가 재밌는 걸 좀 실컷 하고 놀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제일 커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고요. 초등학교 때까지 학습을 시키지 않았던 거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습을 완전히 담쌓진 않았어요, 절대. 어떤 공부 그릇을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뭐 책을 책을 읽는다든지. 읽는다든지 어렸을 때 책을 읽어주고 초등학교 때도 실은 아빠한테까지도 부탁해서 잠자리 독서를 아빠한테도 막 부탁하고 한 4, 5학년 되니까 좀 한계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마사지 해줬거든요, 저희는.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책 읽기라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엄마가 좀 예민하게 관찰하다 보면 아이가 조금 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사실 그거를 조금 이렇게 성취할 수 있게 실은 이렇게 물밑 작업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뭐 우리 준규가 이제 종이접기 그렇죠. 책을 내는 뭐 이런 네. 것들에 대해 도와준다든지. 종이접기도 책을 낼 줄 저도 당연히 몰랐죠. 한 장에 유닛을 접어서 한 120장 정도를 가지고 합체시키는 막 건담 로봇 만들고 이런 거였어요. 그걸 거의 한 5, 6개월째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5, 6개월째라 그러면 안 믿으시겠지만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을 빼고 계속 그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때가 5학년 때 막 그랬거든요. 4, 5학년 때?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4, 5학년 엄마들 잘 보세요. 그래서 엄마 너무 대단해 보이네 갑자기. 그래서 조금씩 당연히 나아지다가 좀 그럴싸해지길래 제가 그걸 SNS에 올린 거예요. 근데 아이를 키우는 한 엄마가 정말 잘 적긴 했는데 나는 우리 애가 지금 5학년에 저거 접고 있으면 속이 터질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네, 저도 당연히 속이 터지는데 근데 그거 접지 말고 공부해라고 했을 때 과연 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아니었거든요. 쟤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그냥 이렇게 계획표는 짜되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본인이 좀 찔리는 거예요. 어느 순간 엄마 눈치가 약간 보이죠. 그럼 약간 하는 신용을 하려고 하는 날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
그날 그래 그러면 우리 수학 과목 하나 공부하는데 그럼 오늘은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래서 좀 시들해지면 또 공부를 며칠 해요. 그러다 또 다음 거 접을 게 생기면 이제 또 가거든요. 그런 몰입감이 사실 공부할 때도 네. 동일하게 깊이 팔 것 같은데 네. 그랬어요?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공부는 사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시험의 난도 자체가 단순 암기로는 안 되는 시험이긴 했거든요. 복합, 융합, 창의력, 사고력 이런 것들을 요하는 거였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학원 꼴찌로 들어가서 1등으로 나왔거든요. 정말 열심히 해서. 요번에 학교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았단 말이죠. 정말요? 성적이 상위권이었었나 봐요. 그냥 그래 그러면 일단 그동안 공부한 어떤 뭐 결과 그게 시험을 잘 본 거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결과가 나쁘지 않고 그러면 원래 왜 창의력을 발현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암기한 거나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학습이 돼야 그렇죠. 사실은 창의력도 그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중계 중학교 3년이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나중에 어떤 수학, 과학, 이공계통으로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한 되게 뭐 철저한 암기식이든 뭔가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채운 시기라고 생각해요. 그냥 긍정적으로.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.